끝나지 않은 그들의 이야기. 혜지에게 오는 문자를 보고도 진우는 단문자를 보내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는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뒤적여 보았다. 그리고 한동안 그녀에게서 숱하게 오던 문자는 완전하게 끊겼다. 이제 그녀도 나를 포기했구나. 진우가 바란 것이었지만 막상 그런 생각이 들자 하늘이 무너지기라도 한 듯 무기력해지기 시작했다. 그가 아무리 이를 악물어도 무대 위에서 제대로 공연을 할 수가 없었다. 신혈과 함께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내렸다. 속이 메스꺼려왔다. 죽을 힘을 다해서라는 말을 수십, 아니 수백 번 떠올리며 겨우 무사히 공연을 마쳤다. 힘들게 공연을 끝내고 그의 휴대폰으로 들어온 문자 한 통. 출판사 사장이 보낸 거였다. 잡지사에서 인터뷰한대요. 혜지 씨랑 같이요. 늦더라도 꼭 좀 와주세요. 10시까지는 있을 거예요. 진우는 휴대폰 플립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며 출판사 사장이 보낸 문자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망설이고 있는 사이 시계는 벌써 9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금 택시를 타고 간다 해도 10시까지는 빠듯한 시간. 진우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신이 너무 미웠다. 자기 스스로를 죽이고 싶을 만큼. 출판사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마음이 복잡해서 분장도 지우지 못하고 옷도 그대로 입은 채였다. 마침 그의 앞에 집에 가는 버스가 섰다. 주먹을 꽉 쥔 채로 입에 가져다 대며 버스에 올라탔다. 사람들이 흘끔흘끔 보는 시선도 의식이 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눈을 감았다. 눈을 감으니 그녀 모습이 떠올랐다. 눈을 감으니 그녀가 더 또렷하게 보였다. 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스에 올라타는 사람을 밀치고 정신없이 뛰어내렸다. 그리고 아무 택시나 잡아타곤 휴대폰 문자로 출판사가 있는 곳을 운전기사에게 보여줬다. 오늘따라 길이 너무 막혔다. 도저히 10시까지는 도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진우는 걸어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남겨놓고 택시에서 내렸다. 그러곤 심장이 터질 듯이 달렸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그깟 숨이 문제가 아니었다. 모두들 가버렸을 것 같은 조바심에 땀은 비가 내리듯 후두둑 떨어졌다. 그가 뛰면서 내는 열과 함께, 그리고 그가 흘리는 눈물과 함께. 뭐가 눈물이고 뭐가 땀인지 모르게 그는 그렇게 달렸다. 병이 있는 사람처럼. 나중에는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이 눈까지 들어가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그것도 모르고 그저 달렸다. 땀을 닦을 시간조차 없었다. 마음이 급해서 발까지 헛디뎌 넘어졌는데도 상처를 살펴볼 겨를도 없이 뛰었다. 정말 미친놈처럼 뛰었다. 뛰면서도 오직 그녀 하나만 생각했다. 그래, 하느님이 나에게 어떤 벌을 내린다 해도 이게 혜지 씨에게 할 짓이 아니라는 것에 나중에 후회할지라도 난 지금 이 순간 내 감정에 충실할 거다. 나 하나만 생각할 거야. 나 하나만을. 안 그러면 난 끝없는 괴로움에 이 자리에서 미쳐버리거나 심장이 터져 죽어버릴 것 같으니까. 오로지 그의 머릿속에는 혜지만이 가득했다. 땀범벅에 눈물까지 합해져 연극 분장을 했던 진우의 얼굴은 완전 그로테스크라는 말이 떠올릴 정도로 귀괴했다. 그런 진우의 모습에 그를 기다리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놀랐다. 그러나 혜지는 그런 그의 우스꽝스러우리만큼 귀괴한 모습에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저 혜지의 눈동자에는 진우의 모습만 들어있었다. 그녀에게는 그가 그저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울 뿐이었다. 혜지는 가늘게 어깨를 떨며 진우에게 다가갔다. 그러면서 눈물로 얼룩진 그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며 그의 손을 억세게 잡아당겼다. 그 모습에 사장과 편집장은 서로의 팔을 소리나지 않게 때리며 연이어 입모양으로 어머머를 연발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혜지는 진우를 회의실로 질질 끌고 갔다. 진우 손은 물론 자기 손이 아플 정도로 힘을 꽉 쥔 채로 1mm의 틈도 없게 그렇게 손에 힘을 주고 있었다. 혜지는 회의실로 진우를 밀어넣고 씩씩대고 있었다. 나쁜 놈. 그러게 연락해도 답장도 없고 나쁜 자식. 그동안 내가 얼마나 죽고 싶었는 줄 알아? 혜지는 분을 내며 자신의 주먹으로 진우를 퍽퍽 때렸다. 그러면서 그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며 꺽꺽거리고 울고 있었다. 그러나 진우는 미동도 않고 혜지의 아픈 주먹을 달게 받고 있었다. 진우는 그녀가 그동안 겪었을 모든 아픔을 그녀의 주먹을 통해서 모두 전해받고 있었다. 그녀가 흘리는 눈물에 진우의 마음은 점점 먹먹해지며 결국 참지 못하고 혜지를 와라가놨다. 진우에게 안기면서도 혜지는 경련을 일으키듯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왜 연락 안 줬어요? 왜 안 줬냐고요? 내가 그렇게 쉬운 여자로 보였어요? 끝낼 거면 진우 씨 입으로 끝내자고 말을 했어야죠. 내가 실증이 났으면 실증 났다고 말을 했어야죠. 말을 못하겠으면 내 얼굴 보며 손짓 몸짓이라도 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화가 났는지 또 죽고 싶었는 줄 알아요? 진우의 귀에는 혜지가 하는 말이 전혀 들리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녀가 어떤 말을 하는지는 충분히 전달되었다. 모든 표현이 말로서만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눈빛으로도 몸짓으로도 손짓으로도 그리고 그녀의 떨림으로도 알 수 있다. 진우는 그녀의 아픔에 같이 아프고 미안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가 자신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가슴이 뻐근해지도록 기뻤다. 혜지는 너무 울었는지 땀과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 뺨에 머리카락까지 붙어버렸다. 진우는 그런 그녀의 머리카락을 자신의 부드럽고 가느다란 손으로 한 올 한 올 넘겨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물었다. 머리는 왜 잘랐어요? 그의 물음에 혜지는 그를 흘겨보며 그의 팔을 주먹으로 한 대 쳤다. 진우 씨 때문에 자른 거잖아요. 그래도 예뻐요. 진우는 혜지의 뺨에 뽀뽀를 하며 엷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에게 사과를 한 다음 휴대폰에 문자를 찍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는 비겁하게 숨지 않을게요. 그동안 정말로 두려웠어요. 뭐가 그렇게 두려웠어요? 혜지 씨에게 버림받을까 봐서요. 진우가 찍은 그 문자를 보고 혜지는 또 펑펑 울고 말았다. 버리긴 누가 버려요. 버린 건 당신이잖아요. 혜지의 눈물을 바라보는 진우의 두 눈에서도 눈물이 새어나왔다. 나에게 당신은 너무 과분해요. 나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형과. 무슨 소리예요? 무슨 삼류 드라마 찍어요? 아니, 잠깐이지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만의 이기심 때문에 부족한 나를 만나달라고 하기 미안하기도 하고 초라한 내 자신이 싫었어요. 하지만 문자를 찍다가 멈추고 진우는 혜지를 깊게 바라보았다. 이제 나도 이기적이 될래요. 오로지 나하고 혜지 씨만 생각할래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거예요. 마음이 가는 대로. 혜지는 입을 꾹 다물고 두 팔을 있는 힘껏 벌려 길 잃은 강아지를 안듯 살며시 그를 안아주었다. 그를 안으며 혜지의 눈은 저절로 감겨졌다. 따뜻하다. 혜지가 진우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느낀 것은 바로 그의 품이 너무도 따뜻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부터였다. 어느 누구에게서도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 그때는 몰랐다. 왜 이렇게 이 남자 품이 따뜻한지.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다. 그의 착하고 따뜻한 마음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혜지만이 느낀 것은 아니었다. 진우 역시 혜지의 따뜻한 품이 가장 좋았다. 그녀를 안으면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았으며
어릴 때 안아주던 엄마 품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들의 눈은 계속 감은 채로였다. 얼마나 울었던지 짭조름한 눈물 냄새와 땀 냄새가 범벅되었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페로몬과 같은 냄새였다. 혜지는 진우를 안은 채로 그의 입술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이 맞춤은 늘 그가 먼저 시작했지만 오늘은 혜지가 먼저 하고 싶어졌다. 그의 입을 따라 그의 귀, 눈, 코, 뺨을 그녀의 입술로 어루만져 주었다. 그리고 다시 그의 입술에게로 자기 입술을 가져가더니 키스를 하기 시작했다. 진우에게 프렌치 키스는 처음이었다. 지금껏 진우가 키스라고 생각한 것은 키스를 흉내내는 어설픈 행위였을 뿐이었다. 혜지는 마음을 다해서 진우에게 다가갔고 진우는 처음 맛본 그녀의 달콤하고 보드랍고 촉촉한 그녀의 혀에 놀라면서도 가슴이 터질 만큼 두근거리는 떨림을 느꼈다. 혜지와 진우가 회의실 안에서 싸우고 잠잠하다 또 싸우고 잠잠해지는 괴이한 상황을 만들고 있을 때 호기심 천국인 사장과 편집장은 기자들을 다 쫓아냈다. 그러더니 회의실 문에 바짝 귀를 대고 그들이 하는 행태를 염탐하고 있었다. 사장과 편집장은 어이없었는지 코와 목을 긁는 요상한 웃음소리가 삐져나왔다. 초등학생도 아니고 아이고 세상이나 만상이나 유치해 죽겠네. 그래도 보기는 좋네요. 아우 부럽다 부러워. 이거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빨리 자리 피해 줍시다. 아 그래요. 사장은 급하게 메모를 남겨 테이블 위에 붙여놓고 편집장과 함께 조용히 사무실을 서둘러 빠져나갔다. 혜지와 진우가 한참을 그렇게 정신없이 다크 초콜릿처럼 진한 키스에 몰두하고 있을 때 불현듯 밖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났다. 아차 싶었는지 둘은 서둘러 매무새를 붙이고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그러나 밖엔 아무도 없고 테이블 위엔 노란색 접착 메모지만 덩그러니 붙어 있었다. 혜지와 진우는 같이 그 메모지를 읽어보았다. 인터뷰도 다 끝나고 했어. 기자분들은 먼저 돌려보냈어요. 둘이 하도 안 나오기에 문으로 아주 쬐끔 엿들었어요. 미안. 일부러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니 넓은 마음으로 이해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갑니다. 아무쪼록 둘만의 좋은 시간 되시고 이 밤의 끝을 잡아도 되니까 나갈 땐 꼭 불 끄고 문 닫고 나가세요. 자동문이니까 꽉 닫아야 해요. 그럼 두 분이서 좋은 밤 되길. 혜지와 진우는 사장이 쓴 메모지를 읽고 동시에 웃음이 터져나왔다. 웃음으로 번진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혜지는 회의실에서 붙잡았던 진우 손을 밖으로 나와서까지 놓지 않고 있었다. 그가 도망갈세라 아직도 그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중이었다. 이 손 안 놓을 거예요? 놓기만 해봐. 혜지의 말에 이번엔 진우가 그녀를 안고 키스를 퍼부었다. 혜지가 가르쳐준 대로 아니 그보다 더 달콤하게 진우는 그녀 입속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손에 꼭 잡힌 그의 손은 동시에 그녀 뺨을 쓰다듬고 있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엄마의 젖을 빠는 아기처럼 그녀의 혀를 빨아들였다. 늦은 밤, 혜지는 진우를 데려다 주기 위해 자신의 옆에 진우를 태웠다. 신호가 잠깐 멈추는 순간에도 혜지는 진우의 손을 잡았다. 잠시라도 놓으면 진우가 도망갈 것 같은 마음에 혜지는 서로의 손에 땀이 차는데도 그의 손을 놓을 수 없었다. 오피스텔 앞에 진우를 세워주고 혜지는 다시금 그를 안았다. 그리고 자신의 입술을 그의 얼굴에 바짝대며 속삭였다. 내일 공연에 찾아갈게요. 꽃다발 들고. 진우는 간지러운 그녀의 속삭임 때문에 잠깐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혜지는 뭔가를 머뭇거리는지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졌다. 사랑해요. 진우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자 혜진은 헬쑥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남자한테 처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영광인 줄 알아? 혜진은 이런 민망함을 개그맨 흉내로 얼버무렸다. 진우는 혜지의 말에 손으로 고백했다. 나도 혜지씨 사랑해요. 나보다도 더. 수화를 배우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손짓이었다. 비록 손짓뿐이었지만 진실한 그의 마음은 느낄 수 있었다. 진우는 혜지와 헤어지기 싫은지 계속 혜지와 눈을 맞추고 있었다. 그래도 내일을 위해 지금 헤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그녀의 손을 자신의 입술에 가져다 대며 뜨겁게 키스를 했다. 연인들은 헤어지기 싫어 결혼을 한다던데 혜지는 지금 이 순간 그 말이 절절하게 가슴에 와닿았다. 아쉽지만 둘은 작별의 키스를 나누고 진우는 혜지의 차에서 내렸다. 그녀의 차 뒷공무니가 멀어져서 점이 될 때까지 그는 한참을 바라보고 자신의 오피스텔을 향해 걸어갔다. 혜지는 집으로 들어가기 전 룸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자신도 눈물 콧물 땀범벅이라 엉망이었던 데다 진우의 분장까지 묻어서 완전 거지꼴이 다 된 상태였다. 게다가 그들의 침이 뒤섞였으니 꼴이 말이 아니었다. 아무리 물휴지를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손에 잡힌 휴지로 대충 닦았다. 얼룩은 그렇다 쳐도 호빵처럼 부은 눈은 어쩌지? 부모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잔소리가 한다발일 텐데 라는 걱정을 하며 자신의 집으로 차를 몰았다. 걱정은 하면서도 혜지는 픽픽 웃음을 흘렸다. 지금 그녀는 모든 게 두렵지 않았다. 이제 부모님의 높은 산만 넘으면 되는데 진우의 벅찬 사랑으로 인해 어떤 역경이 몰아닥쳐도 이길 힘이 생겼다. 혜지는 집으로 돌아와 진우와 나누었던 키스에 대한 여운을 떠올렸다. 여운을 더 느끼려 손가락으로 자신의 입술을 따라갔다. 아직도 진우의 온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듯 했다. 그의 온기가 느껴지자 그녀는 저절로 눈이 감겨졌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혜지는 메이크업을 지우면서도 중간중간 멍한 상태가 되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배시시 웃고 또다시 멍하다가 배시시 웃고를 여러 번 반복했다. 누군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면 광년인 줄 알 정도로 혜지의 상태는 심각해 보였다. 아, 빨리 내일이 왔으면. 내일이 와야 진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혜지는 1초가 1분 같고 1분이 1시간 같았다. 내일은 무슨 옷을 입고 가지? 아, 괜히 쓸데없이 머리를 잘랐네. 머리를 자르니까 어울리는 옷이 진짜 없구나. 남들이 하는 짓 어설프게 따라하는 게 아닌데. 내일 일찍 일어나서 마사지 좀 하고 옷도 고르고 그리고 꽃다발도... 꽃다발... 아차! 선물! 진호 씨 차에 선물 있을 텐데. 꽃다발을 떠올리다가 혜지는 자신에게 전해달라고 했다던 진우의 선물이 생각났다. 진우 씨가 실망할지도 모르겠다. 자기가 준 선물 보지도 않았다고 하면. 급한 마음의 진우에게 지금 당장 전화해보고 싶었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야심한 시각이라 차마 전화를 걸 수는 없었다. 뭐 천천히 받는다고 해도 상관없겠지? 혜지는 퉁퉁 부은 눈을 위해 냉동실에 밥숟가락 2개를 넣어두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두덩이 마사지를 할 요량이었다. 대강의 일을 마친 혜지는 침대 위에 누웠다. 그녀는 참으로 오랜만에 맘 편히 잘 수 있었다. 그의 전부. 양심상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지만 진우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혜지에게 전하려던 진우의 선물 상자를 열어보았다. 혹시나 케이크 같은 거라면 오래 놔둘 수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스스로 궁색한 변명을 붙여서
조심스럽게 포장지를 뜯어보았다. 상자를 열어보니 진호는 상당히 놀랐다. 처음에 나온 것은 혜지가 찍힌 사진들이 들어있는 앨범이었다. 작업을 하면서 혜지 몰래 틈틈이 찍었던 사진 같아 보였다. 자연스러운 그녀 모습은 어떤 연예인 못지않게 예뻤다. 원래 이렇게 예뻤었나? 진호는 혜지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만져보았다. 이제는 그리운 그녀가 될 것 같은 예감에서였다. 앨범 밑에는 뭔가가 또 있었다. 그것은 진우의 일기장이었다. 그녀를 만나고부터 채워진 일기장은 한 달이라는 시간에 비해 상당히 빽빽하게 써내려가고 있었다. 차,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았던 거야? 웃기는 녀석. 일기장에는 온통 그녀 얘기뿐이었다. 사랑의 열병을 앓는 심정이 절절히 드러나 진호는 그런 진우가 부러웠다. 자신도 이렇게 순수했던 적이 있기는 했나란 생각을 하며 가슴이 점점 먹먹해져 왔다. 그것만으로도 진우가 혜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늠할 수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일부일 뿐이었는데 진우에게는 전부였구나. 진우는 일말의 죄책감과 함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자신의 일부분으로 여긴 그 여자를 차지하고 싶어 동생을 미워했던 일. 그녀 또한 진우만을 생각하는 것을 알면서도 흑심을 품었던 마음이 너무도 창피했다.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다니. 사실 진호는 혜지의 마음속엔 자신이 단 1%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고민이 쓸모조차 없는 것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었다. 혜지를 향한 진우의 감정은 자기와 비할 바조차 없었다는 걸 일기장을 읽을 때마다 느끼게 되었다. 그래, 이제 내가 진우에게 형이 되어야겠구나. 진우는 일기장들을 다시 상자 속에 조심스럽게 담아두었다. 다음 날 아침, 혜지가 진우에게 전화를 하기도 전에 그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다. 혜지 씨, 오늘 시간 있어요? 오늘 저녁엔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점심은 괜찮아요. 진우에게 받을 것이 있기에 혜지는 거절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옳다구나 하고 반가워했다. 잘 되었네요. 저도 저녁엔 시간이 안 돼요. 전해줄 물건이 있어서요. 그렇잖아도 제가 그것 때문에 전화 드리려고 했어요. 아, 그랬구나. 내놓고 가셨어요. 정말 소중한 선물인 것 같은데. 그래요? 그게 뭔데요? 그걸 여기서 말하면 안 되죠. 이따 만나서 보시면 압니다. 참, 그리고 제가 물건 전달하는 거니까 점심은 혜지 씨가 사셔야 합니다. 네, 그럴게요. 오늘따라 유달리 밝은 목소리로 상냥하게 받는 그녀. 그 목소리를 듣고 진호는 다행이란 생각을 하면서도 조금 이상한지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상하네. 그새 진호와 잘 되었나? 어제였다면 질투에 눈이 멀어 선물이고 뭐고 전해주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그런 마음 없이 편안하기만 했다. 이런 결말도 다 있군. 점심시간이 되어 혜지와 진호는 약속 장소에서 만났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속담이 진호에게 오늘처럼 와닿은 적이 없었다. 이제는 자신의 차지가 되지 못할 혜지가 그의 앞에 앉아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진호의 예상대로 그녀가 진호와 다시 만난다고 하자 축하하는 한편 왜 내가 아니고 진우였을까라는 잊고 있었던 질투심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고 있었다. 머리 왜 자르셨어요? 진호의 왠지 뼈가 있는 질문에 혜지는 빨갛게 달아오른 귓불 뒤로 머리를 넘기며 소리 없이 웃었다. 그는 그런 그녀가 무안해하지 않게 얼른 다음 말을 살짝 덧붙였다. 전에도 예뻤지만 지금도 무척 예뻐요. 예전에 이런 말을 진호가 한다면 10중 8구 작업 멘트였겠지만 지금 그가 하는 말은 100% 진심이었다. 이제는 내 여자가 될 수 없다라는 아쉬움이 보태져서일까? 혜지가 이전보다 더 예쁘게 보였다.
왜 처음부터 혜지에게 진지하게 다가가지 못했는지.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진우에 비하면 진우의 마음은 세 발에 피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빼앗아서라도 무조건 가져야 직성이 풀렸고 막상 가지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해 급격하게 애정이 식는 그런 진우였다. 어쩌면 지금 그가 혜지를 자기 걸로 만들었다면 그녀는 진우에게 상처를 받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에 비해 진우는 지금 막 사랑을 알게 되어 온통 그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로지 그녀가 진우의 전부였기에 진우는 진우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언제나 진우에 비해 자신이 우월하다는 자만심을 갖고 있는 진우였는데 진우는 혜지에게 물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진우,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아요? 글쎄요. 실은 그냥 다 좋아요. 그냥 다요? 왜요? 그게 이유가 있어야 하나요? 혜지의 말에 진우는 헛헛한 웃음이 나왔다. 아, 죄송해요.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지? 비우는 거 아니에요. 아, 그냥 다라. 와. 잊고 있었는데 혜지의 말이 맞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다. 어느 하나가 좋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다 좋다. 말로 표현 못하는 그런 뭔가가 있다. 사랑하는 순간 그의 모든 것이 좋아지기 시작한다. 이유도 없이. 남들에게 단점이라고 보이는 것조차 다 장점처럼 보인다.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진우는 다시금 진우가 한없이 부러워졌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랑을 실컷 해봤다고 자부했던 것이 다 착각이라는 쓰디쓴 사실도 깨달았다. 담백하고 쿨하게 진우는 혜지에게 진우가 준비한 선물을 전해줬다. 조금 양해 말씀드릴게요. 혹시나 상할 물건이 있나 해서 살짝 뜯어봤어요. 그래서 조금 훑어본 거지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진우가 말한 훑어보았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혜지는 몰랐기에 상당히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들어있는 게 뭐죠? 진우는 정말 아무 사심 없이 그녀를 빤히 바라보며 미소 짓다가 대답했다. 진우, 마음이요. 진우는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멋진 모습으로 남고 싶어 그 말을 마친 후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가 일어서자 혜지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점심은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요. 점심은 먹은 셈 칠게요. 혜지 씨도 지금 이거 얼른 풀어보고 싶으실 거잖아요. 아마도 제가 자리를 피해드리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그녀의 속을 꿰뚫어보는 멘트에 혜지는 다시금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선물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뭘요? 그럼 전 이만. 진호 말대로 혜지는 선물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궁금해 돌아가실 지경이었다. 뭐지? 진우 씨 마음이면 반지? 아닌데 반지가 이렇게 무거울 리 없고. 책인가? 혜지는 서둘러서 포장을 벗기고 싶었지만 진우에게서 처음 받은 선물을 함부로 다루기 싫어서 손가락 2개씩만 사용해 조심스레 포장지를 벗겼다. 포장지조차 찢기지 않게 조심한 탓에 너무나 늦게 포장지가 벗겨졌다. 포장지를 다 걷어내고 상자 뚜껑을 열어보니 사진이 담긴 앨범 하나와 다이어리 한 권이 나왔다. 어머, 이것들이 다 뭐야? 혜지는 먼저 사진 앨범부터 넘겨봤다. 사진은 온통 혜지의 모습만 담겨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물론 그녀의 뒷모습, 어깨, 손, 심지어는 그녀가 마시던 컵 하나까지. 그 모든 게 혜지와 관련된 것이라면 진우에게는 소중했고 의미가 있었다. 그가 자신을 담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사진은 처음 보게 되었다.
앨범만 넘겨도 울컥거렸다. 혜진은 울먹거리며 괜히 마음이 없는 소리를 했다. 치, 변태도 아니고. 자신의 사소한 것 하나까지 소중히 여겨주는 진우에게 감동이 일어났다. 이런 남자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혜진은 앨범을 통해서 그에게 전해지는 진한 사랑을 느꼈다. 앨범만 봐도 울컥거렸기에 혜진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자신의 차로 그 물건들을 들고 갔다. 차 안에서 일기를 읽을 작정이었다. 지금도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일기를 보면 분명 눈물이 펑펑 쏟아질 것이었다. 들고 가는 내내 혜진은 온몸이 기분 좋은 떨림으로 가득했다. 혜진은 그녀가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는 그의 일기장 첫 장을 열었다. 혜진은 진우가 써내려간 일기를 읽고 예상대로 눈물범벅이 되었다. 바보. 혜진은 여태껏 진우보다 자기가 그를 더 많이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생각했던 것보다 진우는 더 많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맨 마지막 장에 그의 편지가 다이어리 겉표지에 끼어져 있었다. 혜지 씨, 당신에게 전 너무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 지금도 변치 않고 앞으로도 변치 않겠지만 이제는 그만하고 싶네요. 혜지 씨는 행복해져야 하니까요. 나같이 못난 놈에게 미련받지 마시고 부디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길 빌게요. 당장은 마음이 아플 수도 있겠지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말처럼 제가 당신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혜지 씨도 쉽게 저를 잊고 살 수 있을 거예요. 미안해요. 당신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당신을 지켜주는 좋은 남자 만나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진우. 편지는 군데군데 글씨가 번져 있었다. 아마도 진우 눈물 때문에 그럴 것이다. 진우의 눈물에 그녀의 눈물이 보태져 얼룩져진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혜진은 운전대에 고개를 파묻었다. 진우가 자신을 떠나려 한다는 것에 원망만 했는데 그가 왜 그런 결심을 했는지 아프도록 이해가 되어서 오히려 견디기 힘들었다. 그리고 앞으로 그녀에게 남은 가장 큰 한 고비 때문에 걱정이 밀려왔다. 내가 잘 버틸 수 있을까?